네,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추천주들 한 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어떤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으로 추려봤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SPG 얘기가 나왔고요. H증권 방송에서 LNC 바이오, M증권 방송에서는 현대차, H증권 방송에서 사마 알미늄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H증권 방송 추천주인 LNC 바이오입니다. 지금 차트 보면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제인 메가덤의 안정적인 수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는 네.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좀 나오는 부분들은 약간 지금과 같은 매크로 상황에서는 동상이몽을 그래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체 조직 이식제,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재생의료공학의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연 지금의 시총이 합당할까라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이 플랫폼이 향후에 발전적으로 고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제품인 메가덤 피부 이식제입니다. 이쪽의 매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말은 어떤 한편에서 보면은 어떤 성장성 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네. 그만큼 영업이익이 아직 큰 폭으로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에 연동이 되지 못하고 실적도 그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내년 하반기 중에 중국의 합작법인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완료를 했고 미국 시장에 조인트 벤처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향후에 매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건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게 12일에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중국 순항 중이다. 본질에 더 집중하자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최근까지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약화됐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팩트일 것 같고요.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까지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도 있게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모두 다 이런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22년 말, 올해 말이죠. 메가카티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3년도부터 국내 시장 상용화가 될 거고요. 메가카티가요. 중국 조인트 벤처 초기 설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단 어떻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현재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하고 작년 이렇게 봤을 때 120억에서 130억 정도 나와요. 그럼 올해 순이익을 100억 정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전일 시총이 6,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60배가 넘어가는 PER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PER을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일단 기관의 관심들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의 수급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투자 동향 보면 그렇지 않죠. 지분율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행보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지분을 늘릴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투신과 사모펀드의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도 만만치 않아요. 네. 121선까지 저항대거든요. 강력한 저항대인데 29,000원 부근까지 수익률 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6일 연속 오른 만큼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뭐 씨는 잘 뿌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맞아요. 새싹을 잘 틔우고 꽃을 피워야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동상이몽의 의견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H경제방송 추천주 보겠습니다. 사마알미늄인데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쪽이 강하다가 중간선거 결과 앞두고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사마알미늄도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때 장중에 17% 급등이 한 번 나오고 나서 31,000원, 32,000원 이 선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3년 유예, 이게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같이 발의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종목을 선별해서 매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빅트렌드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는다라고 해서 절대 변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미래의 전망과 관계없이 흔들리면 그건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사마알미늄에 대해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이 알루미늄 박은 양극박의 핵심 소재예요.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의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는 중요한 소재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소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향후의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더 성장을 해나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기존에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개 더 증설을 하고요. 이건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체 쪽에서는 증설이 들어가는 거지 절대적으로 추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6개 라인으로 총 연 4만 톤의 캐파를 확보하게 돼요. 국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올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30%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큰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나타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본 부분들은 일단 글로벌 해외 고객사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고무적인 것은 지금 하이니켈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CATL, BYD 이런 쪽들도 하이니켈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알미늄에서요. 특히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90% 정도를 이 사마알미늄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최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 더 늘어나는 수요 폭증에 대비해서 캐파 증설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 업체는 분명히 프리미엄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1년부터는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잠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IRA 법안들 때문에 주춤할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고요. 그렇게 한번 눌렸던 이후에는 더 폭발적인 전기차의 보급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안 발의한 것 자체가 일단은 어느 업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서 제조해라. 그리고 꼭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더 빠르게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일조하라라는 게 상하원의 법안의 발의의 주요 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을 따돌리고 싶은 마음들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률의 유의미한 개선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알루미늄 박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10%를 넘나드는데 이쪽의 매출 비중이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폭증에 의한 라인 증설, 그리고 거기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크게 차지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의미한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은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수평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 부근에서 지금 2021년과 22년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부근이 일단은 고점으로 이번 달 아니죠. 지난달에도 35,000원대 부근을 맞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번 달에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 노이즈 이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5주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오히려 전고점 부근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목표가는 3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디테일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바로 현대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에게는 참 20만 원이라는 벽이 큰 것 같은데 더 네. 높게 느껴지는데 목표 주가를 20만 원 선에 제시를 해줬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좀 빠져 있을 때가 기회가 되는 건지 가격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이분이 좀 제시해 준 것과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매수는 한 16만 원대, 목표가는 20만 원. 왜냐하면 박스권 지금 보시는 대로 매물대에 상하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3년 유예 속에서 만약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있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리스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는 동상이몽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이고요. 10월에 미국 시장 판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 증가가 됐고요. 3분기에 글로벌 전체 판매량도 양호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전체 내연기관을 포함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만 한정 지어 봤을 때 지금 전기차를 안 하고 있던 내연기관차 공룡들 전부 다 뛰어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테슬라 정도와만 좀 경쟁을 했으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북미 쪽에서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9%까지 가열차게 뛰어오르는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기아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GM의 생산 차질도 회복이 됐고요. 스텔란티스, 혼다, 폭스바겐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다 내놔요. 그런데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브랜드 가치로서 고객들이 같은 가격, 조금 더 싼 가격이라도 현대차, 기아를 예전처럼 선택지가 좁았을 때처럼 선택을 해줄까라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멈출 거예요. 언젠간 인하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 2분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죠. 환율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폭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딜러들에게 지금 인센티브를 조금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모델들은 적은데 미국 쪽의 국민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이게 더 많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 같이 짚어봤을 때에는 일단은 너무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보다는 박스권 매매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동상이몽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박스권 매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기다렸던 이 AS 시간입니다. 오늘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더블 체크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좋습니다. 원익 그룹주도 네. 지금 각각 7%, 1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반도체 특집으로 다뤘는데 SNS텍은 저희 시간대에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동식 어드바이저 모두 다 추천했는데요. 네. 역시 사용관 차장님께서도 11%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외국인 기관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며 한 6%가량 올랐었죠. 7% 정도 올랐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일단은 대형 반도체주가 워낙에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1선을 돌파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주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매크로 자체만 보고 투자하면 이거 못하겠죠? 지표 아직까지 나쁜데 이거 투자하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얘기만 들으시고 투자의 관점을 잡는 건 결국에는 수급과 기술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대형주에 대한 반도체 온기가 이런 소부장으로도 충분히 퍼질 수 있다. 다만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코너를 꼭 보셔야 되겠죠.
선별해서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별해서 종목들 골라보고 또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돌발 질문으로 네. 드릴게요. 앞서 저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65,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자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 미리 전혀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팔면 된다?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지분 다시 줄일 때 그냥 이거 한마디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항상 저희 시간에 이 수급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줄어드는 게 유의미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 고민해도 늦지 않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